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여사친 연락 문제로 싸우고 헤어졌던 사례가 재회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런 문제로 좀 갈등을 겪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헤어져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커플인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여사친, 남사친 문제도 굉장히 빡치는 문제고, 그리고 한편으로 꼭 그 여사친, 남사친이 끼지 않더라도 연락 문제로도 많은 분들이 다투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주제 모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면서 가져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연애를 하는 중에.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작은 갈등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갈등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잘 풀어갈 수 있어야만 사실 연애가 예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쁘게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은 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분께서는 헤어졌었고 다행히 재회를 하셨거든요. 이분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본인의 연애에서도 얻어갈 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이분께서는 상훈쌤 내담자분이세요. 그래서 재회를 하시고 나서 상훈쌤한테 보내주신 카톡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읽고 시작을 드릴게요. 선생님, 진짜 성영쌤께도 상훈쌤께도 너무나도 큰 빚을 진 것 같아요. 새벽까지 대면 상담 봐주신 상훈 선생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늦게까지 봐주시고 감기 때문에 교육도 엉키고 했는데도 잘 이끌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제 스스로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려고요. 그리고 이왕 배운 너체 요거 많이 써보고 제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진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말을 시작하면서 바로 거절 대응을 해가지고 차분히 선생님과 연습하면서 너체를 썼는데, 사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단호했어요. 거절 대응 4개를 모두 답한 것 같아요. 근데 너체를 계속 쓰니까 고개 끄덕이면서 들어줬어요. 그래도 몇 번을 단호하게 했는데 끝까지 거절 대응 4번에 대한 답을 단어를 바꾸면서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자기 말대로 할 수 있겠냐면서 저희끼리 지킬 항목을 같이 정했어요. 진짜 여기서 끝이겠구나 했었는데 진짜 너어체는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내려서 안아주고 갔어요. 진짜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힘들게 재회를 하신 것 같고 진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빛을 보게 되셔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릴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일단 지금 이 사례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앞에 제가 약간 어떤 사례인지 풀어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훈쌤이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미래까지 사실 약속했었던 거예요. 내담자분 여자분이시고 남자친구분이랑 미래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사친, 그리고 이런 여사친과 연락 문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스트레스가 와서 이별하게 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내담자분은 좀 불안지수가 높으신 분이셨고 소유욕이 좀 있는 편이라고 분석해 주셨고, 그리고 남자분 입장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렸대요. 그리고 남자분이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좀 노력을 상호쌤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너랑 거절 대응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상호쌤이. 그리고 좀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상호쌤이 진짜 많이 고생을 한 게 내담자분이 좀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노력해야 될 거 되게 많잖아요. 너도 되게 많이 연습해야 되고 우리 과제도 진짜 많고 그리고 또 거절 대응도 시뮬레이션 뭐 혼자고 할지라도 그게 엄청 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마치 우리 무슨 면접, 꿈의 직장 면접 보러 가듯이 그거를 준비를 하시는데 되게 그냥 이렇게만 들어도 상담 안 받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신지 보이시죠? 그런데 그 정도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제고 뭐고 못 하셨나 봐요. 근데 재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훈쌤이 전부 다 이걸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해주시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긴 했는데 너무 아프신데 재회는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훈쌤이 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진짜 그쵸?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만 얘기를 하시지 말고 뭔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뭔가 해주셨겠지? 상훈쌤의 대단함에 저도 한번 놀라고 들어가는데 우선은 이분이 진짜 잘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에 헤어지셨대요. 그런데 헤어지자마자 오신 거예요. 연애 자격에. 그러니까 완전 플래티넘 타이밍이죠. 플래티넘 타이밍, 뭐 골든 타이밍, 실버 타이밍 그리고 무관심의 영역 진짜 하도 들어서 많이 아시죠? 그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래티넘 타이밍에 오신 경우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좀 재회가 쉬워지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마치 우리가 헤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한번 싸운 것처럼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별하고 나서 사람은 계속해서 본인의 감정을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결심한 게 있으면 뭐 이별만이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결심을 했으면 이 결심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싶으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리화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본인 감정을 거기에 맞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지나간 경우에는 좀 재회가 저희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재회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사람 마음 돌리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쉽지 않은 걸 최대한 덜 어렵게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잖아요. 어려우면 마음이 아프잖아, 또 이별이니까. 그쵸? 그래서 어쨌든 요 분이 잘하신 거는 플래티넘 타이밍에 오신 거다. 이별하자마자 바로 오셨다. 굉장히 잘하셨고 처음엔 성형쌤이랑 전화 상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플랜 실버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상훈쌤 만나게 되셨고 이제 상훈쌤이 담당쌤, 성형쌤이 관리쌤으로 이제 해주셨고요. 가능성은 25%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낮은 가능성이었던 이유는 여태까지 좀 너무 그 내담자분 입장에서는 사랑이었겠지만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집착과 의심으로 이어져 버린 그렇게 느껴져 버린 상황이라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매달림은 안전이별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안전이별을 하고 싶을 때 매달리셔야 돼요. 내가 안전이별을 하고 싶을 때 집착을 하고 의심을 하는 건데 지금 내담자분은 이별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닌데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남자분이랑 관계를 유지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사실 이런 방법은 쓰시면 안 돼요. 집착해서 좋아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물론 저는 집착해주는 타입이 좋아요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런 찐 집착을 원하고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냥 집착해주는 타입이 좋다는 그런 취향을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내가 질릴 정도로 집착하는 사람한테 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게 귀여운 정도가 있고 귀여움을 넘어서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대가 집착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걸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분이 받았던 솔루션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성공하셨던 분들 무슨 솔루션 받으셨는지 이것도 알려드리자면 서운함의 문제 그리고 상대의 심화 심리, 나언어, 거절 대응, 그리고 전체 시나리오 이렇게 받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받아도 재회가 충분히 되죠. 플래티넘 타이밍이 오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재회를 하시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전화 상담 그리고 이제 플랜 같은 경우에 3시간 정도 사용을 하신 것 같고 상무쌤이랑
그리고 이제 상훈쌤이 좀 얘기를 해주신 부분은 내담자분이 좀 많이 불안해 하셨대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연애 때부터 집착을 하셔서 남자분이 이별을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불안하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여사친 문제로 내담자분께서 불안해하시고 의심을 하시고 집착했던 이유는 저 여사친이 나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별까지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실제로 정말 저 두 사람이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이 의심, 집착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여사친, 남사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질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되게 많기는 하실 텐데요. 이게 본인의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본인 생각에도 매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안 하셔야 되거든요. 서로 사귀고 있어요. 남녀가 서로 사귀고 있어요. 지금 내담자분이 여자분이시니까 이 여자분이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을 사실 남자분이 왜 사귀었겠어요? 당연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충분히 우리가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서로 행복할 것 같으니까 연애를 시작을 했겠죠. 이렇게 매력적인 애니까 이렇게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 애니까 우리 같이 만나면 즐겁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기만 해도 설레는데 우리가 계속 사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 연애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연애를 시작을 했다면 남자분 입장에선 여자분이 안 예쁠까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쁘고 매력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 말고 다른 사람을 매력적으로 봐야만 할까요? 내 여자친구인데? 그쵸? 굳이 나를 사귄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 사귀지 않았을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연애를 했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불안해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사실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내가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매력이 없는데 얘가 대체 왜 나 같은 애를 사귀지? 제 주변에 저렇게 괜찮은 애가 있는데 얘는 왜 쟤를 안 사귀고 날 사귀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이제 불안해지니까 집착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매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걸 알리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남자분은 처음에는 당연히 얘가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고 너무나 나랑 대화 잘 통하고 그러니까 얘가 내 여자친구로서 최고 같으니까 사귄 건데 이 여자분의 행동을 보면 볼수록 뭐가 보여요? 얘가 되게 자신 없어하고 그리고 스스로 되게 매력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얘가 매력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매력이 없는 여자친구보다 진짜 주변 사람한테 마음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당연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질투를 하거나 집착을 하거나 의심을 하시는 게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행동은 내 불안감은 정말 불안하셔가지고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느끼는 그런 어떤 위태로운 상황인식이나 내 불안감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걸 제일 피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내 행동으로 이 불안한 상황, 이 위태로운 상황을 가속화시키시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나 스스로 다른 누구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시면 오히려 남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매력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감의 매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연애를 정말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려면 내가 집착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그러시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나 스스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물론 생각이 좀 근거가 필요하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매력적이야 뭐 이런 근거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내가 생각이라도 나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주변 사람들 반응부터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 내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매력적이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내가 보다 보면 또 거기서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분 사례를 얘기하려다가 약간 돌아왔지만 여러분들한테도 팁을 드려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좀 평소에 좀 연애를 하다가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분이었다.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이 거기서 아무리 확신을 주고 싶어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스스로 사실 결론을 다 내리고 남자분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당연히 지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가 또 상황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애초에 상담을 오시기 전에 마지막 만남이 약속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만나서 말을 할지를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상훈쌤도 대면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절이 분명히 이런 게 나올 텐데 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훈쌤이 내용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담자분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기 전날에 제 상훈쌤이 내담자분이랑 새벽에 상담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대화하는 훈련까지 좀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제 성공 후기를 보시고도 불안해 하시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이 상황은 상대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보다 내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요 분은 또 얼마나 단호했는지 이걸 알려드리자면, 좀 남자분이 얘기하셨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지금 여사친이랑 연락하는 걸 고친다고 해도 언젠가 또 연락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는 이런 천성이 있기 때문에 못 고치니까 헤어지자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이 약간 유사 바람기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담을 오셨고, 그리고 대면너 배우시고, 거절 대응 배우시고, 그리고 하지만 이게 텍스트였기 때문에 만나러 가기 전날 상훈쌤이랑 새벽 훈련 하시고, 그리고 재회를 하신 것 같아요. 만남 당일에 정말 모든 대화를 다 하시고 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남자분이 이런 어떤 유사바람기가 있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한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사실 잘 잡아가실 수 있다고 하면 바꿀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예쁘게 잘 만나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진짜 꽃길만을 걸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혹시나 이제 본인의 재회 가능성 혹은 재회하는 방법 이런 게 궁금하시다고 하면 뒤 안내 부분 나가니까 보시고 진단지 제출해 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릴게요.